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데이터 분석의 모든 것, 여론 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여론 고수 시즌2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2만 돌파하자, 가자, 도와주세요. 귀염둥이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을 더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또 한가족이 돼서 함께 또 선거를 또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한강 벨트만 벨트 격전지가 될 줄 알았는데 낙동강 벨트가 엄청난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낙동강 벨트 어떤 상황이 될지요? 낙동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막장 공천, 비명 횡사, 친명 횡재 공천으로 정말 엄청난 파장을 겪었던 민주당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빠져나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두관 후보자가 이거 다 망했다. 낙동강 벨트 망했다. 망했다이 뭐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3월 중순부터 이른바 이 조국 현상이 이 지역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싫다. 너무 싫다. 싫어 죽겠다. 이런데 조국이 나타나서 말 그대로 조국 현상을 불러일으키면서 빠져나가던 민주당 지지율을 탁 하고 낚아챈 것이 조국입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이후부터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낙동강 벨트 중심으로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판세도 바뀝니다. 이 판세도 바뀌는데, 참, 먼저 이 낙동강 벨트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바로 부산 수영구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지금 사실상 국민의 후보가 2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 공천이 취소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는 장해찬 후보, 또 공천 취소로 다시 공천을 받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정연욱 후보. 자, 이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표가, 국민의힘 표가 갈려요. 자, 정연욱도 좋은 사람, 장해찬 후보도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장해찬 후보도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고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후보는 1명 출마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가 2명 출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낙동강 벨트가 어려워졌었는데 다시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고 지금 공식 선거운동 이후에 부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 상당히 많은 지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을 정도로 다른 지역이 아니라 부산이다, 울산이다, 경남이다, 말 그대로 PK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지역도 점점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북갑에서 맞서고 있는 서병수 대 전재수와 서병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접전이긴 하지만 막판에 그래도 국민의힘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너무 민주당과 차이 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위기감이 다시 한 번 더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가요. 실제 지난 3월 27일 이전에 실시됐던 여론조사와 가장 최근에 거의 마지막 조사로 실시되는 같은 지역에서의 조사 결과가 꽤 달라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2주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낙동강 벨트에 심상치 않았던 여론조사 결과가 다시 투표율에 가까워지고 사전투표율에 가까워지면서 자, 마지막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상당히 치고 올라가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위기감에 따른 결집.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 효과도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유튜브나 이런 식으로 인기를 막 뿜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표상으로도 상승하고 있던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좀 멈추거나 또는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근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바로 박은정 전 검사, 비례 순번 1번이죠. 그러니까 비례 후보자들에 대한 이 유권자들의 혐오, 유권자들의 분노가 서서히 끌어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신장식 후보자도 변호사에다가 방송 진행까지도 했던 사람이지만 음주운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황운하 후보는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현역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 후보자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것도 정말 이거는 도덕 윤리의식 상실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박은정 전 검사입니다. 박은정 전 검사도 문제가 되지만 본인 스스로 검사이면서 또 검찰 독재를 이야기하고 이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바로 남편입니다. 이종건 변호사.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많은 법조인들이 정관예우를 받았다. 무려 2억의 수임료를 받고 이 다단계 사기범을 가해자를 변호했다는 것에 유권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태도입니다. 이거 정관예우 아니냐? 어떻게 다단계 사기범을, 그것도 지금 검사로 있던 시절에 박은정 전 검사의 배우자는 이 관련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과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련된 사람들과도 접촉을 했었던 거 아니냐, 검사 시절에, 이런 의심과 의혹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답변을 하냐? 이거 정관예우 말이 되느냐? 왜 조국 대표는 DK의 눈물을 이야기하면서 책을 썼지만 왜 다단계 피해자인 PK의 눈물은 아랑곳하지 않느냐? 오로지 억수로 윤석열 심판합니다. 왜 다단계는 심판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조국혁신당의 뒷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재결집하고 후보자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다시 약진하는 모습. 북갑의 서병수, 또 그 외에 낙동강 벨트의 김태호, 또 다른 후보자들도 민주당 현역 의원에 맞서는 후보자들도, 심지어는 조혜진, 또 다른 후보자들까지도 상당히 이제는 최종적인 결과는 당선권에 접어들지 않겠느냐, 당선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덩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선거의 최종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세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추세를 본다면은 조국 바람은 좀 가라앉고 다시 한동안 바람이 재점화되면서 낙동강 벨트의 판세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국민의힘 지지층들로서는 기대감도 다시 엿볼 수 있는 치열하고도 팽팽한, 더 치열하고도 더 팽팽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세대별 투표율이 달렸다. 왜? 부산 낙동강 벨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40대에서 민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오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율의 세대별에 따른 투표율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다 투표율이 똑같을 것이라고 가정한 채 분석되고 산출되는 선거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실제 투표 결과는 세대별 투표율이 다 반영된다는 점, 또 이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한 무당층의 표심, 또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심까지 다 반영된다면 최종 결과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것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추도사 배종찬이었습니다.